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의 샘을 파내려 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당신의 삶에 평온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침묵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혼란으로, 당신의 평온함을 나약함으로, 그리고 당신의 인내를 암묵적인 허락으로 오해했습니다. 마치 아마추어 도박사가 모든 것을 건 포커 테이블에서 허세를 부리듯 그들은 스스로 만든 환상 속에서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 테이블의 딜러가 사실은 카지노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을 들었고 그들이 저지르는 사소한 배신들이 위태롭게 쌓여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문틈으로 스며드는 외풍을 알아채지 못할 만큼 교만하게 지어진 카드로 만든 집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모든 습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인정을 갈구하며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것, 그리고 진실이 전부 드러났을 때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명성이 죄가 되어버릴까 두려워 교묘하게 절반의 진실만을 무기로 삼는 순간들까지도 당신은 모든 증거들을 조용히 모아두었습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균형과 대칭을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가정할 때 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만큼 그 사람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춤추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성을 쌓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쥐어주고 그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라 믿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지금의 상황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곧 닥쳐올 붕괴는 당신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재한다고 믿었던 그 공간에서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일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무대의 막이 걷히고 조명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자 그들은 끔찍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거짓 미소,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모든 농담, 불안감에 젖어 있으면서도 전략인 척 포장했던 모든 행동들을 당신은 전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막을 필요가 없었고 심지어 막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마치 자연 서식지 속 유기체를 연구하는 과학자처럼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기체는 카메라가 언제부터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합니다. 통찰력은 미소를 띤 채 상대를 응시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을 때,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시점이 한참 지났음에도 개임이 계속되도록 허락할 때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관객 앞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기 위함이죠. 바로 그것이 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텅 빈 방에서 허세를 부렸고 그림자를 향해 지저댔으며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며 유령을 상대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굳이 반응할 필요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훈련받은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훈련의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당신이 정해진 배역에 따라 움직이지 않자 그들의 내장된 프로그램은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조종할 수 없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숨이 막혀 질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존재감을 힘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바로 고요함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폭발에 대비했지만 당신은 단지 메아리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대립을 예상했지만 당신은 침묵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모든 음모와 모든 허세가 그들이 술을 놓기도 전에 이미 모든 판을 읽고 있던 누군가의 조용한 관찰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동화책처럼 쉽게 읽히는 사람에게 영리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치심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제 관중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환상의 막이 걷히고 가면이 바닥에 떨어진 지금 그들은 어느 방에 들어가든 그는 알고 있었다는 속삭임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속삭임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기고 간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과 그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당신이 통찰력이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은 순간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찰나의 순간을 위해 싸울 때 당신은 영원한 기억을 위해 싸웠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그릇됨 속에서 살아가도록 한때 당신이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모든 기만의 화신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진정한 폭로는 대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떠오르는 태양처럼 서서히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만 자신의 속임수를 연마하던 거짓말쟁이들의 눈을 멀게 하는 태양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눈을 가늘게 뜨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남기고 간 그 빛 때문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작고 반응하며 예측 가능한 존재이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평정심과 통제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승리했기에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주는 그 특유의 불편함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소리쳐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성냥개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만으로 가득 찬 옥좌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그 옥좌는 불길에 휩싸였고 그들은 스스로 피워올린 연기에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움찔하는 이유는 당신이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당신의 침묵이 그 이야기의 가장 소란스러운 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패배가 이토록 뼈아픈지 아십니까?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중성은 천재적인 전략이며 당신은 그저 한 수 뒤처진 플레이어일 뿐이라는 착각 위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방 안의 모든 시선은 그들이 아닌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폭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다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낼 때 당신이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계획이 산산조각 날 때, 그리고 마침내 관객들이 이 방의 유일한 바보는 침묵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힘의 증명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 주변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모든 문장은 고백처럼 들리고 당신을 향한 모든 시선은 황급히 거두어집니다. 누군가 당신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정신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과거를 되감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또 무엇을 눈치챘는지, 또 무엇을 기록해 두었는지 궁금해하며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서 있지 않았던 장소에서도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그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연기가 남긴 죄책감의 잔해입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남긴 유령이 이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상기시켜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 일을 아름답고도 잔인하게 해내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믿었던 이야기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풀어헤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막을 수도 있었고 오해를 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장기전을 선호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상상 속 승리의 맛을 충분히 즐기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추락이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오랫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맛은 사라지고 죄만 남았습니다. 자신이 단 한 번도 앞서 나간 적이 없었고 상황을 통제한 적도 없었으며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는 끔찍한 깨달음이 주는 수치심만이 남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던 단 한 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채로 말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허세를 부리도록 내버려둔 것은 당신이 순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할 때보다 거짓된 행동을 할 때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단, 그 쥐는 자신이 연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요.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공백으로, 당신의 부재를 방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움찔거림, 모든 불필요한 고백, 모든 과장된 반응,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정신적 기록 보관소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진실이 이미 방을 떠난 지 오래된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뒤로 물러나 앉아 관찰하고 아무것도 바로잡지 않은 채 그들이 마음껏 추측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형태의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스스로의 몰락을 화려하게 장식할 만큼의 밧줄을 쥐어주는 것. 그들이 그것을 왕좌라고 착각하는 동안에요. 그들의 거짓말은 심지어 창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을 더욱 모욕적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며 당신을 제외한 다른 관객들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들어가지 않은 방에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들만의 메아리 방이 자신들을 무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을 통해, 부재를 통해,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이 결코 스스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패턴을 통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죠. 어설픈 조종자는 영리하게 보이길 원하지만 위대한 조종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머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에게 무대를 내어주고
그들이 자신의 스포트라이트가 가지는 대가를 잊어버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거짓의 성을 쌓았고 당신은 그 모든 모래알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재를 망각으로 착각했습니다. 목소리의 크기를 지성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항상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들이 3발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10발자국만큼의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관심을 무지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은 것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그 어떤 방어보다도 당신에게 더 유용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많이 할수록 그들은 모순의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스스로를 파묻었습니다. 당신은 그 모순들이 마치 참호 속의 시체처럼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고 각각의 시체에는 그들 자신의 오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막힌 부분은 그 침묵이 명백한 증거로 변하기 전까지 그들은 매번 연기를 펼칠 때마다 승리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장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아를 이해했고 그것을 간파하는 방법을 넘어 그것을 무기화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옳고 고결하며 똑똑하게 인식되기를 바라는 욕구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투사물로 방을 가득 채우도록 내버려 둔 채 그림자 속에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상 속의 위협에 맞서 논쟁했고 종이로 만든 용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갈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의 연기를 촉발시킬 만큼의 저항만을 보여준 뒤 그들이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그들의 에너지를 증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너무 자주 되풀이한 나머지 스스로 그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제받지 않는 기만이 가진 문제입니다. 그것은 망상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반복의 심리학을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거짓에 충분히 오랫동안 젖어 있으면 현실을 환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망상을 쌓아 올리는 동안 당신은 그들 제국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한 번에 하나의 모순씩 말입니다.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붕괴는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마주보기를 거부했던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관심을 원했고 당신은 관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통제권을 원했고 당신은 그들이 인형술사처럼 느껴질 만큼의 밧줄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당신은 막 뒤에 숨은 손이 되어 그들 몰락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를 폭로하는 것은 그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인격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무대는 자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객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뢰도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을 허락한 이유는 그들의 거짓이 당신의 진실보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의 자신감입니다. 당신은 반박할 필요도 방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썩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맞서 소리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썩어가는 모습이 모두에게 보일 때까지 충분히 오래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당신은 그곳에 깨끗하고 상처 하나 없으며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더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지만 거짓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지만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형벌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것이고 다시 당신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며 단지 오해했을 뿐이라고 둘러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눈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그 희미한 불꽃, 공포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당신이 언제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스스로에게조차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과 마주한 견제받지 않은 자아의 장기적인 말로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조차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잔인한 반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림으로써 명성을 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기억, 인내, 그리고 자제력이라는 더 견고한 것을 쌓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고 전략이었으며 그들이 어둠 속에서 다트를 던지는 동안 당신이 두고 있던 채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할 때 사람들은 그들을 2번 다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파괴를 통해 이긴 것이 아니라 절제를 통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연기하는 자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순간 그들을 폭로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과 증거, 그리고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자비였을 겁니다. 신속한 종말, 깔끔한 단절, 그리고 당신은 이번만큼은 자비를 베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한 번 바보 역할을 했었고 그들이 당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 맹세했던 구덩이를 그만 파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서사를 구축하고 환상을 부풀리고 그들의 작은 가짜 파사들을 몰락이 극적으로 보일 만큼의 오만함으로 장식하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속삭임이 쌓이도록 가짜 동맹이 곧 올가미가 될 비단 스카프처럼 그들의 목을 조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이 당신에 의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게에 의해 떨어질 때 더 무겁게 내려앉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 누군가가 자멸하는 것을 지켜보는 데에는 독특한 종류의 우아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통달한 극장입니다. 당신은 증거를 들고 달려들거나 당신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소음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에게 공간을 주었을 뿐입니다. 연기할 공간, 이야기를 비틀 공간, 그리고 그들 자신의 자신감이 신뢰도를 썩게 만들 공간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고요한 자, 굳이 해명을 좇지 않는 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폭로는 장관을 통해 얻어졌을 때 더 큰 충격을 준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 침묵이 거울이 되어 영광스럽고 부인할 수 없는 선명함으로 모든 실수를 되비출 때 말입니다. 당신은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계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모두가 지켜볼 때 더 달콤한 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망상입니다. 보복의 부재를 통찰력의 부재와 혼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밀했습니다. 타이밍이 당신의 무기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순간부터 유일한 탈출구는 얽힘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거미줄과 함께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안전해 보일 만큼 낮게 매달린 미끼처럼 거짓말들을 건드리지 않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번이고 미끼를 물었고 마침내 그들의 동맹들조차 움찔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이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방조차 그들이 떠나면 속삭이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진정한 폭로는 스캔들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그 의심을 스스로 쌓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수류탄을 던질 수도 있었지만 대신 밧줄을 주었습니다. 밧줄은 인내심이 강하고 정중합니다. 밧줄은 비명을 지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한 겹 한 겹 긴장을 더하며 목표물의 형태를 익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간이 오면 제자리에 탁하고 채워집니다. 그것이 그들이 마지막에 느낀 것입니다. 폭발도 싸움도 아닌 그저 조용하고 피할 수 없으며 최종적인 압박감을 말입니다. 그들의 붕괴는 당신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추진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지목할 만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폭발도, 스캔들도, 보복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라 맹세했던 바로 그 연기에 의해 자신들이 파멸했다는 잊히지 않는 깨달음만이 남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뚫어지게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그들의 거짓의 고개를 끄덕이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의 연기를 즐기던 바로 그 사람들이 조용한 비극의 관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일어서지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마치 시계가 시간이 모든 것을 풀어헤치는 것을 지켜보듯 여전히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반대파가 자신들의 메아리 방에서 익사하는 동안 당신이 움찔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남긴 유산이며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의 자제는 수동성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반응, 빠른 정해, 자아의 구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무언가를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나선형으로 추락하고 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은 개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는 그들에게 적을 만들어주고 적은 그들에게 목적의식과 피해자라는 깃발을 쥐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비난할 사람 하나 없이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남고 뇌리를 떠나지 않으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의 눈 속에 살아있는 그런 종류의 패배입니다.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당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이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을 때 당신이 미소 지었던 모든 순간을, 설명하는 대신 방을 나섰던 모든 순간을, 그리고 그들의 도발을 평온함으로 맞았던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그들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의 서사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이 막을 감독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수갈채는 그들의 연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내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서 당신은 침묵을 무기화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내내 관찰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균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통제력의 환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항상 세 발 앞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굴욕감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것이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금 움찔하는 이유입니다. 진실이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패배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내파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붕괴가 남긴 메아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폭로된 유일한 이유가 당신이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걸작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한 것이라고는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썩은 것이 표면으로 떠오르도록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도록 모순이 쌓여 부인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주먹을 휘두르며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집중했으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가와 맞서는 오만의 말로입니다. 결과의 설계자를 상대로 체스를 두는 오만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끝납니다. 침묵에 의해 선언되는 체크메이트로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면 그들은 움찔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그 지독한 자제력이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일찍 그들을 파괴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움직임, 단 한 번의 폭로로 환상을 깰 수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대중 앞에서 스스로 해체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군중이 누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얼마나 명백해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이 바로 게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